네, 안녕하세요. 아스테타로입니다. 오늘 타로 영상의 주제는 내 운명과 과업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냥 약간 일종의 심리 테스트 같이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내 운명은 무엇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그냥 한번 삶이 조금 힘들 때 자아 성찰용으로 보셨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천 대상은 방금 얘기했다시피 나 약간 좀 요즘에 삶이 좀 힘들고 버거운데 이걸 조금 잘 타개해가면은 잘 헤쳐나가려면은 무엇을 하면 좋을까? 나는 어떤 특성이고 내 운명은 무엇일까라고 조금 가볍게 다가가기에 좋은 영상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조금 특이하게 저희 엄마가 얼마 전에 장식장 정리하면서 준 호리병 같은 약간 귀여운 인테리어 용품을 준비해서 조금 신비로운 분위기를 업해봤고요. 네, 그래서 영상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팩트폭력 지수를 그냥 뭐 한 3점 정도? 그냥 가볍게 보는 자아 성찰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정도로 가볍게 넘어가시면 되고, 혹은 만약에 타로 영상을 봤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나의 모습이면 더 좋겠지만 만약에 다른 모습을 발견하면 나한테 혹시 이런 면이 있을지도 모르겠구나라고 해서 자아 탐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영상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당부사항. 첫 번째,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의 분들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다 맞기는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재미로 보시는 점. 특히 오늘은 약간 심리 테스트 본다쉽게 그냥 가볍게 즐기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댓글창에 번호를 쓰신 다음에 상세 내역 써주시길 바란다는 거. 그러니까 댓글에 뭐 1번이라면 1번 쓰고 엔터키 많이 내려서 상세 내역 써주셔서 다른 분들을 위한 스포일러 방지를 조금 부탁을 드릴게요. 네, 오늘은 그래서 약간 나의 삶의 유형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카드를 좀 여러 종류를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픽업 카드 완료했고요.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리고 제가 카드 고를 때 괜히 눈길이 가는 카드 쪽으로 보셔도 되고, 혹은 오늘은 좀 약간 영상이 어두워서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건 파란색 호리병이고요. 2번은 흰색 호리병. 3번은 좀 진한 적색 호리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4번은 흰색과 청색 조합의 그 자기 항아리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은 흑색 호리병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고르실 시간 넉넉하게 드릴 테니까 천천히 보시고 그냥 약간 자기 명상하듯이 좀 즐거운 약간 차분한 분위기로 골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 넉넉하게 드리겠습니다. 네, 1번 카드 리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뽑으신 분들은 특징이 되게 단순 명료하고 명쾌하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진짜 여러분들은 되게 사랑에 죽고 사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그게 꼭 뭐 예를 들어 그 애정이라든지 그런 사랑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되게 러브 이렇게 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인류 되게 좀 넓게 생각하면은 인류의 사랑을 전파하기 태어난 운명이라고 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자애와 박애의 정신으로 사셔야 될 것 같아요. 그 근거가 전체적으로 보자면 우선은 더 선 태양 카드인데 여러분들은 타고나기를 되게 긍정적이고 밝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설령 만약에 지금 좀 뭔가 우울하고 침체돼 있다 이렇다면은 지금 상황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든 건지 원래 여러분들은 태초부터 뭔가 되게 긍정적이고 밝게 자라실 운명의 가락을 갖고 태어나셨어요. 그걸 제가 이 카드만 보고 얘기한 게 아니고요. 얘라든지 세븐 완즈는 나는 세상의 불을 밝혀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따스하고 밝은 쪽으로 그리고 진실로 인도할 거야 이런 카드거든요.
그리고 러브. 그냥 이거는 금성 자체가 되게 사랑과 행복 그리고 약간 풍족한 그 풍요 이런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러브 카드가 심지어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키타입의 러버스가 나왔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애초에 뭔가 사랑을 전파하기 위해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그 블로그 글을 봤는데 그 어떤 분이 좀 힘드신 상황이었나 봐요. 그런데 자기는 증오로 세상을 바라왔는데 그게 자신한테 너무 안 맞고 힘들더래요. 그러니까 그분 또한 세상을 좋게 만들고 싶어서 처음에는 잘 방법을 모르고 분노를 자양분 삼아서 했는데 그게 자신한테 안 맞고 나는 사랑을 주고 싶어. 그게 비록 방식이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옳지 않은 면이 있더라도 나는 사랑을 전파하면서 살래. 분노가 아닌 사랑을 자양분으로 삼을 거야 라는데 그게 딱 여러분들의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좀 힘드신 상황인 분들이 보실 수 있어요. 내 운명은 뭐길래 이렇게 뭔가 조금 안 풀리는 것 같고 힘들지라고 하셔서 보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사랑을 자양분으로 세상에 베푸셔야지 훨씬 운명이나 그런 뭐 사주팔자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활 라이프가 되게 잘 돌아가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박애주의 정신으로 살아라. 러버스. 그리고 퀸은 좀 그 내가 갖고 있는 사랑과 그 진실 이런 따뜻한 마음을 세상에 전파하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들 특징이 사랑에 먹고 사는 것도 있지만 그거를 나 혼자 간직하는 게 아니고 그 세상에 있는 뭐 모든 사람이라든지 생물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뭐 자연이나 죄송해요. 자연이나 지구에 좀 전파하면서 뿌리면서 표현하면서 사셔야 되는 분들이에요. 그것들이 이렇게 크리스탈 균형을 잡고 그러니까 밸런스를 맞추기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만물을 자애롭고 공정하게 사랑해야 되고 그게 뭔가 되게 좀 약간 되게 씩씩하게 생긴 남성분이긴 하지만 되게 뭔가 잘 그 부드럽고 이렇게 쓰다듬는 모습 또 여러분들이 표현을 해야 된다는 근본적인 이유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꽁꽁 감춰놓고 혼자서 보는 사랑이 아니고 이 나의 사랑을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세상은 즐거운 게 많은데 세상에 행복할 수 있는 게 많은데 다른 사람들은 좀 약간 그렇지 않아 보이네? 그러면 내가 좀 도와줘야지라는 약간 잔다르크 정신과 나이팅게일의 정신 그런 식으로 박애주의적으로 뭔가 사랑을 전파하시면서 사셔야지 그 운명이 소위 말하는 업이 그 복이 되어서 잘 돌아가실 분일 것 같아요. 그리고 엑소시스트가 소위 말하는 테마사 이런 거지만 이것 또한 타인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거든요. 대신 그 여러분들이 속에 갖고 있는 혹시 모를 그 악은 그냥 여러분들이 싸워서 이겨내셔야 되고 freeing yourself와 다른 사람 그러니까 나 자신과 상대방 그 다른 사람들을 자유롭게 긍정적인 반면으로 여러분들의 영향력을 펼쳐야 된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특징이 타인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게 좀 보통 분은 아니실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뭐 어떤 사람은 일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한다면 여러분들은 타인에게 2배, 3배 이상의 영향력을 전파해서 소위 말하는 약간 공인의 성격을 띠시는 직업을 갖거나 진로를 가지셔도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카드상으로만 볼 땐 여러분들은 뭐 예를 들어 사회복지라든지 사회운동 그리고 뭔가 남들에게 도움이 되는 쪽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특정 직업군을 꼭 집어서 얘기를 하자면 그냥 뭐 의료계라든지 뭐 상담심리 이런 식으로 어쨌든 타인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정신적으로 되게 건강해지게 도와줄 수 있는 직업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복도 굉장히 잘 풀리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뭔가 난 이건 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뭐 이제 뭐 선생님 같은 직업도 좋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운명의 흐름을 조금 더 좋게 하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좋은 카드를 보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당장은 조금 힘드실 수 있어도 어쨌든 행동으로 뭔가를 보여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본능이 이끄는 대로 가라. 근데 아마 여러분들의 본능은 나는 세상을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싶어. 이 세상이 좀 밝은 쪽으로 갔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걸 행동으로 옮기고 결국에는 행복이 올 것이다. 그냥 이대로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결과가 도출될 거고, 여러분들이 행동하면 그 이상으로 복이 돌아오실 테니까 되게 좋은, 그러니까 선한 영향력을 가지신 분이 되시길 바라는 바람이에요.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들은 되게 타고나시기를 긍정적이고 밝으시면서 사랑이 넘치는 분이에요. 그래서 박애주의 정신으로 세상에 이바지하는 마음과 그 사명으로 사시면은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훨씬 잘 풀리실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의 박애 정신을 혼자 가지시지 말고 표현하는 필요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지금 삶은 훨씬 더 윤택해지실 거고, 여러분들의 현재 운명은 사명을 다했다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보람찬 삶을 사실 것 같습니다. 1번 카드 리딩은 여기까지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 네, 2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이 어떤 운명을 가지셨는지, 그리고 성향이 어떤지를 먼저 한번 카드를 전체적으로 리딩을 하자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뭔가 섬세한 영혼의 소유자이실 확률이 높아요. 제가 여러 카드들이 약간 엄청 딱 이거다 이건 아니지만 그 미미한 공통점을 하나 보자면 그건데, 우선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되게 책을 많이 읽으실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책을 읽으셔야 돼요. 이게 페이지 오브 스워드인데 지식을 향한 탐구,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들은 세상에 어떤 옳은 진리가 있다는 가정하에 그것을 탐구하시는 건 좋아하실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굉장히 섬세한 감각의 소유자여서 다른 분들과 대화를 하시더라도 약간의 그분이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악의가 없는 건 알지만 뭔가 그릇된 말을 한다든지, 특히 사회 통념삼이나 도덕관념 쪽으로 좀 뭔가 그르다 생각하면 그 작은 걸 굉장히 빨리 캐치를 해서 직관적으로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충분히 되게 부드럽게 설전을 하실 수 있는 분이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게 뭔가 옳지 않은 거를 옳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도덕관념뿐만 아니라 되게 뭔가 공감도 잘하고 섬세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스스로가 좀 피곤해 하시는 스타일이 아닐까. 왜냐면은 세상 살다 보면 옳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되게 크고 작은 옳지 않은 것에 되게 분노를 많이 하시면서 스스로가 피로가 많이 축적되는 스타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여러분들이 섬세한 영혼일 것 같다는 게 고민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뭐 근본적인 나는 왜 태어났을까라는 질문을 아마 사춘기 때부터 하셨을 수도 있고, 그냥 크고 작은 것들 있잖아요. 인간은 왜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걸까? 저 사람은 왜 그럴까? 이러면서 타인을 관찰하는 것도 좋지만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게 오히려 실타래가 꼬여서 생기는 고민이 여러분들한테는 있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섬세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이게 개자리의 카드인데 나는 느낀다. 그러니까 개자리는 기본적인 생성, 주인 행성이 달이거든요. 근데 달이 주는 무의식, 직관, 본능으로의 회귀, 그리고 감수성이 여러분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지만 또는 약간 끌고 약간 어두운 늪으로 끌고 들어가는 면모도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보는 세계는 굉장히 넓은데,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인생이 풍부해질 수도, 어떻게 보면 힘들게 될 수도 있는 양면의 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디텍티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좀 뭔가 되게 흥신소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하셔도 될 정도로 관찰력과 직관력이 뛰어나세요. 그러니까 되게 안 보는 척하면서 모든 상황을 관찰을 하시고 그 사이사이 사건들의 연결고리 연결시키는 능력, 추론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시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해 어떤 집단 속에 있을 때도 여러분들은 되게 눈치가 빠르고, 행동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눈치는 굉장히 빠르세요. 그러니까 여우같이 굴 수 있는 타입,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굉장히 잘하시거나 아니면 감수성이나 되게 섬세하고 생각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못하거나 좀 약간 극단적인 인생을 사실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왕이면 종교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불교, 기독교, 천주교 할 거 없이. 왜냐면은 이렇게 섬세하신 분들은 금방 되게 감정이 상하고 다치고 그 우울감이 오래 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좀 기댈 수 있는 뭔가 지탱할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해요. 근데 그게 좀 쉬운 방법으로는 종교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종교를 가져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인기응변도 뛰어나셔서 어떤 자리에 가더라도 그 자리에 맞는 사람, 그러니까 TPO라고 해야 되나? 보통은 그거는 의상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되게 섬세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 맞춰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들 주변에는 고민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상대방이 나 이런 고민이 있어 이러면 여러분들은 잘 들어주고 조언까지는 안 하더라도 공감하고 다독여줄 수 있는 따뜻한 감성의 소유자는 맞으시거든요. 단 하나 우려되는 점이 타인의 감정에 잘 물들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 우울함이나 보통 상담을 하면은 되게 힘드신 분들 많잖아요. 그 힘듦이 여러분들한테까지 전염이 돼서 좀 피곤하신 삶을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이거는 또 창조력도 있고 감성도 풍부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직업은 원래 직업으로 하면은 좋아하던 일도 직업으로 하면 되게 힘들어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꼭 직업일 필요까지는 아니지만 예체능 쪽이나 상담? 이런 타로 같은 거 공부하셔도 괜찮으실 거예요. 왜냐면 타로는 저도 공부를 해볼수록 오히려 처음보단 하면 할수록 공부할 게 많아지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공부하시는 것도 좋아하실 것 같고, 또 그리고 제가 예체능을 얘기한 게 특히 여러분들은 글을 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글이나 뭐 좀 나아가면 그림? 근데 좀 글 쪽에 어울릴 것 같은 게 굉장히 생각도 많이 하고 창의력도 풍부하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찰력과 직관이 좋기 때문에 그냥 취미로 요즘에 웹소설들 많이 쓰시잖아요. 뭐 순수문학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특히 제가 볼 땐 판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감성이 풍부하니까 판타지 혹은 로맨스 아니면 아예 그냥 스릴러, 공포물 같은 되게 분야 가리지 않고 되게 여러분들 특유의 섬세함과 감성이 묻어나는 글을 쓰시면 제가 볼 땐 여러분들의 자아 실현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게 타인에게 엄청 뭐 메이저적인 대중적인 인기까지는 조금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마니아층이 생겨나서 여러분들에게 공감해주는 팬층이 굉장히 두터워서 여러분의 삶도 되게 윤택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식으로 자아 실현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섬세하고 부드러운 영혼을 가진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운명이 잘 풀리기 위해서 그 과업이 좋은 쪽으로 전환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조언 카드를 오픈해 보자면 제3의 눈.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남들이 보지 못하는 다른 세계나 존재를 인지할 수 있고 막 그렇다고 귀신을 본다든지 이런 건 아니지만 뭔가 더 깊은 진리나 선이나 그런 걸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힘들다고 버리지 말고 조금 너무 힘들면 잠깐 쉬셔도 되는데 이게 결국엔 여러분들의 운명의 과업을 풀 수 있는 열쇠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관찰하는 능력을 유지를 하시면 결국 여러분들은 잭팟이 터질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방금도 제가 얘기했지만 예체능적인 취미나 혹은 직업이 있다면 이거를 여러분들의 직관력, 감정, 공감 능력 이런 걸 살리시면 그게 언젠간 여러분들한테 큰 복이 될 거예요. 그게 물질적인 부가 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정신적인 안정감은 굉장히 공이 되고 결국엔 좋은 결과로 도출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들은 섬세하고 되게 부드러운 감성의 소유자신데 생각도 많고 책도 많이 읽으셔야 되는 분들이세요. 아마 그렇게 하시고 있을 확률이 높지만. 그리고 감성이 되게 풍부하고 타인에게 잘 물들기 때문에 스스로 피곤해질 수는 있지만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기대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많다. 관찰력과 직관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눈치가 빨라서 사회생활을 엄청 잘하시거나 아니면은 좀 되게 오히려 아예 아싸가 되는 경우가 있는 좀 극단적인 성향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잘 풀리려면 아예 여러분들이 믿을 만한 절대적인 존재, 뭐 종교를 가지신다든지 하는 게
좋거나 아니면 예체능 쪽으로 틀어서 소설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다른 취미를 가지시는 게 좋다. 그게 결국에는 여러분들에게 큰 복이 될 거라는 리딩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 네, 3번 카드 리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카드 분들은 특징이 이런 말씀 드려도 되려나 모르겠는데 인생 풍파가 좀 많으실 건데 그건 여러분들의 숙명이고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하기 나름이지만 어쨌든 행동을 해야지 굉장히 좋게 풀리실 운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탄한 길은 아니라는 걸 제가 못 받고 갈 거고요. 우선은 그 평탄하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우선 텐 오브 스워드 이게 변화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죽음을 불사하고서라도 그러니까 내 자신의 급격한 변화와 그 되게 탈바꿈이 있어야지 굉장히 잘 풀릴 거라는 운세. 그게 또 데스 카드하고 일맥상통하거든요. 그리고 계속 뭔가 검 카드가 나와요. 그러니까 검이라는 게 양날의 검. 누군가를 해칠 수도 있지만 누군가를 지키기도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뭔가 평탄한 삶을 살진 않으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큰 변화가 있을 거라는 그게 또 리브레이터 이게 약간 혁명과 변화 이런 건데 너 자신을 자유롭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줘서 선으로 이끌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보통 사회운동가나 이런 게 아니고 진짜 정치를 하셔도 될 정도의 큰 변혁? 좀 제가 약간 정치 이런 얘기는 조심스러운데 여러분들은 정치 쪽에 관심을 가지시고 활동을 하시는 게 오히려 향후 굉장히 잘 풀릴 거고 다만 그것은 여러분들의 이익이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월급을 누구만큼 뭐 국회의원만큼 엄청 잘 벌 거야. 난 나라 녹을 먹으면서 엄청 편하게 살 거야. 이런 게 아니고 내가 나로 인해서 내가 조금 희생되는 한이 있더라도 인간 세상의 평화와 성과 그 번영을 가져오기 위해 해야 되라는 초심을 절대 잃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 3번은 조금 뭐 아니면 동게 여러분들의 행동이 올바른 방향으로 해야 되지 조금이라도 뭔가 여러분들만의 이득을 챙긴다든지 안 좋은 방향으로 가면 좀 팩폭지수를 3번 분들은 좀 한번 5로 확 올려볼게. 안 그러면 진짜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굉장히 뭐 아니면 도의 운명을 가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3번 카드 리딩 하시는 분들은 역사책에 기록될 정도의 뭔가 큰 업적을 남기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제가 다분히 리브레이터 뿐만 아니라 텐 오브 스워드, 데스, 체인지 루나 이클립스인데 월식이 쉽게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 또한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거고 오션이 바다인데 바다가 모든 생명의 근원지이자 어떻게 보면 그 생명을 죽음으로도 잃을 수 있게 하는 뭔가 되게 양날의 검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인생이 왔는데 좀 크게 저항하시기는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자의로 나 이 운명을 거스르겠어는 조금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오는 급격한 변화는 결국 당장은 여러분들이 좀 힘들고 고될지언정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뭔가 나의 의지가 선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쪽으로 마음을 먹는 순간 굉장히 진짜 나 이래도 돼 싶을 정도로 잘 풀리실 운세거든요. 이 점 하나만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 네, 그게 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투 오브 스워드 2번 검카드는 아마 갈등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살면서 선택의 기로에 굉장히 많이 놓일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신중하시긴 하거든요. 그 신중이 이것도 있는데 수학을 할지 말지 내가 지금 들고 있는 나의 능력과 자산과 재능을 이렇게 써도 될지 말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그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이건 좀 쎄한 것 같아 라는 그 일말의 두려움이나 망설임이 없다면 과감하게 고잉하셔도 돼요. 그리고 운명은 여러분들 그냥 집구석에 가만히 박혀있는 걸 원치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는 엄청나게 큰 변화가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앞으로 생길 것이고 그것은 얌전하진 않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혁명가라든지 정치라든지 그게 아니면 좀
소소라는 표현도 아니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들 연구직인데 뭐 진짜 노벨상을 받을 정도의 큰 업적을 하신다든지, 그러니까 되게 크게 뭔가 하실 분이기는 해요. 근데 제가 방금 연구 얘기를 한 게 하이프리스트가 나와서 한 얘기인데, 정치 쪽으로 가셔도 되지만 사회운동도 좀 화끈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아예 뭔가 진리를 추구하는 종교 연구가, 그러니까 그냥 뭐 일반 종교인이 아니고 종교 연구가라든지, 아니면 아예 뭐 역사나 고고학 같은 거를 깊게 파고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연구직으로 하시면 특히 잘 풀릴 것 같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뭔가 그 선택과 집중을 굉장히 잘 하셔야 돼요.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진짜 남부럽지 않게 확 피거나, 아니면 진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삶. 원래 삶이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뭔가 하셔도 되게 크게 뭔가 하실 거라는 분이라는 그 직감이 들어요. 약간 말을 버벅거리고 있는데 이게 보통 힘이 느껴지는 게 아니어서 좀 제가 조심스럽게 정제한다고 해서 그런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해도 크게 하실 것 같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운명의 조언,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과업이 잘 풀릴지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은 좀 기본적으로 그 이성을 따르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의 뜨거운 가슴이 하게끔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연구직이어서 무조건 머리만 써야 된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이 이끄는 대로 행동을 하시긴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결코 조금이라도 부정적이거나 악이 있는 마음이면 안 되고, 그냥 여러분들 자체가 악의는 없으실 거예요. 뭔가 다른 사람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되게 크게 지구, 우주적으로 생각하실 분이거든요. 그래서 좋게 풀어나가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직관을 따르고 이걸 내맡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크게 운명에 뭔가 거스르기시기는 힘드실 거예요. 뭔가 여러분들이 지향점이 웬만하면 본능과 맞닥뜨리겠지만, 다른 뭔가 하려고 하는데 약간 좀 안 풀려 이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좀 내면 탐구를 되게 이번 기회에 깊게 한번 해보심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따르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큰 일을 하실 분이에요. 네. 3번 카드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들을 사시면서 그렇게 평탄하지만 않은 삶, 그러니까 큰 개혁과 변화가 있으실 거예요. 그게 이 카드들이 얘기하는 건데, 특히 정치나 사회운동, 약간 혁명 같은 운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박애주의, 그러니까 이 인류를 더 좋은 방향으로, 지구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 인간 아가페적인 마음을 갖고 활동을 하셔야지, 안 그러면은 굉장히 뭔가 큰 위협까지는 아니지만 그 반작용이 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거는 오션, 이거 흐름에 따라서 내맡겨야 된다. 이거는 이 카드도 얘기하는 거고요. 특히 여러분들은 갈등을 많이 할 수 있지만 가만히 집구석에 있을 것 같지 않고, 운명이 여러분들을 사회로 이끌어내가지고 뭔가 하게끔 미션을 줄 거예요. 근데 그 미션은 하더라도 절대 옳지 않은 것을 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약간 편법이나 이런 걸 써도 될지 모를지언정 여러분들은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뭐든지 옳은 것에 따라서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면은 굉장히 잘 풀려서 나중에 역사책에 기록될 만한 업적을 가지심이 아닐까라는 생각. 그리고 연구직을 하더라도 뭔가 되게 학업 한 줄 있잖아요. 뭐 아인슈타인이라든지 뭐 뉴턴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처럼 뭔가 한 줄의 기록을 남기시는 위대한 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3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 네, 4번 카드 리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4번 카드를 고르신 여러분들의 그 운명과 과업에 대해서 아마 전체적인 성향이나 특징을 보자면,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뭔지 모르겠지만, 뭐 최소까지는 아니고 최대 뭐 연예인을 하셔도 괜찮을 느낌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심리 미스테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리학이 아니고 미스테리한 부분도 약간 공포물이나 스릴러나, 아니면 좀 그 소위 말하는 무당이라든지 이렇게 저처럼 타로를 한다든지 사주를 한다든지 하면은 굉장히 괜찮을 성향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게
예전에 그런 말 있잖아요. 연예인 팔자, 무당 팔자는 한 끗 차이 이런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우선 설명을 드리자면 킹 오브 컵과 퀸 오브 컵이 같이 나왔다는 건 여러분들은 굉장히 감성이라든지 직관력이라든지 뭔가 사람의 마음을 끄는 능력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왕과 왕비가 떴다는 것 자체만도 엄청난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혼자서 뭔가 고독하게 파고들어야 되는 타입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재능을 세상에 표현하지 않으면, 소위 되게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썩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신의 끼와 재능을 조금 표출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약간 연예인 하셔도 괜찮겠는데요? 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뭔가 표현을 해야 되는, 그게 만약 뭐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연예인 하기는 어렵다. 그게 솔직히 말이 뭐 연예인 하고 싶어 해도 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 과정도 있고 운이나 타이밍도 있는 건데, 그게 여의치가 않으면은 요즘 이렇게 좋은 거 있잖아요. 저처럼 이렇게 유튜브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끼를 한번 전파를 통해서 보내는 것도 전 굉장히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여러분들 아이템을 잡을 때 저처럼 이렇게 타로 유튜브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 무당 쪽 이런 거는 좀 뭔가 계통이 다르니까 제가 딱히 추천은 못 드리겠지만, 그 공포물 유튜브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심령이라든지 미스테리한 것들을 컨텐츠를 잘 잡아서 그걸 유튜브로 보여주시는 걸로 하면은 여러분들은 꽤 괜찮은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운명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그 제가 자꾸 오컬트 얘기를 하는 게, 그런 쪽에 뭔가 무의식적이고 신비한 것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캐치를 잘 하세요. 그게 요거에 약간 기반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무엇보다 크론, 이거는 그 마녀의 그 까마귀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노파의 지혜 이런 건데, 그 공포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인간들이 가져온 심리적인 무의식의 원형을 좀 기반으로 해서 그렇게 뭔가 되게 낭설이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허망한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공포의 근간, 그 감정의 근본을 캐치하고 찌르는 걸 여러분들은 굉장히 잘하실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도 뭔가 미스테리한 컨텐츠를 굉장히 많이 접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아니면 추리극이라든지,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린 게 미스틱, 이렇게 세트로 나오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신비하고 남들이 보이지 않는 무의식의 세계 이런 걸 탐구하는 걸 좋아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좋아하는 것을 이런 그 컨텐츠로 만드는, 뭐 유튜브가 어려우시다면 하다못해 블로그로 하면은 여러분들 굉장히 큰 호응을 얻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혼자 꽁꽁 싸매고 연구하는 것보다는, 식스 오브 크리스탈이 그 6번 펜타클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남들과 공유하고 이래야지 여러분들의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태까지 카드들 중에서는 그런 카드는 없었지만, 혼자서 연구해서 되는 운명과 팔자가 있고, 뭔가 공유하고 사회와 교류해야 되는 팔자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후자세요. 뭔가 교류를 하고 표현을 해야 사람들이 알아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다고 다가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표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페이지 오브 완드, 그러니까 뭔가 시도는 굉장히 많이 해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 그냥 미스테리나 스릴러, 공포 이런 거 안 좋아해 이러면 상관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의 감정과 감성이 따르는 대로 컨텐츠들을 많이 접하세요. 그리고 한번 그거를 이렇게 유튜브라든지 뭐 TV에 나오시는 다면 좋겠지만, 그걸 한번 표현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호응도 많이 받고 사랑도 많이 받으실 운명이에요. 대신 하나 우려되는 게, 이게 조금 물도 감성의 카드이기 때문에 그 변덕스러움이라든지 그 감정이 예민함이 이게 보통 파도가 아닐 것 같거든요. 그거에 대한 밸런스는 잡으셔야 돼요. 뭐든지 그 예민하다는 것은 그 오감이 발달해서 사람의 표현이나 감성이 풍부해질 수 있지만, 그로 인해 그 보통 주변 사람들이 힘들 수는 있거든요. 저 스스로도 힘들고 당신 스스로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성과 감성의 그 균형을 잡는 연습도 필요해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편해요. 우선은 그런 연습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도 괜찮아지지 않고, 또 제가 볼 땐 자꾸 유튜브라든지 연예인이나 그런 미스테리 컨텐츠를 표현하라고 강조하는 게, 그걸로 여러분들은 뭔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를 직업 삼아 하시는 것도 여러분들의 운명의 흐름에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은 뭐 엄마, 그러니까 이게 마더 카드기는 한데 그게 공유의 의미에서도 이걸 뜻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 감성이 풍부하시다 보니까 아이들을 돌보거나 꼭 아이들이 아니어도 학생 혹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사나 교사를 하셔도 여러분들을 굉장히 잘하실 것 같아요. 그게 꽤 천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직업적으로 표현을 하면. 그리고 혹은 이제 상담가 같은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성과 감성의 조화를 이루면서 정신심리학, 그 정신과 상담을 해주신다든지 그런 쪽으로 풀으셔도 여러분들은 굉장히 과업이 그 선이 돼서 여러분들 운명에 긍정적인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이렇게 뭔가 신비로운 능력이 있으면서 감성적인 여러분들께 운명이 어떻게 하면 더 좋게 풀릴지 조언 카드를 보자면 옵저버 이것도 비슷해요. 결국에 객관성, 거리두기는 어느 정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절제와 중용 있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마음도 어느 정도는 중요하다. 그리고 풀무는 달이 갖고 있는 감수성이나 직관력이 아주 끝판왕으로 다다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능력을 살리라는 뜻이에요. 네. 4번 카드 분들 리딩을 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들은 보통 감수성의 소유자도 아니고 재능과 끼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끼가 제가 볼 때는 약간 그 연예인 쪽으로 풀리셔도 되고 저처럼 타로 공부, 그러니까 제가 다른 몇 번 카드는 얘기 안 하겠지만 그분들을 연구하는 목적으로 타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스스로의 운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그리고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직관력이 굉장히 좋으세요. 감성 표현력이나 이미지 리딩 캐치하는 능력이 좋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저처럼 타로를 하시거나 사주 공부 아니면 무당 제가 신점은 잘 몰라서 그런 쪽으로 하기엔 조금 뭐 그렇지만 약간 연예인 팔자, 무당 팔자는 한 끗 차이다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고 미스테리 콘텐츠로 뭐 유튜브를 하신다든지 블로그를 하시거나 방송을 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여러분들의 감수성이 기반이 돼 있는 거고 또 여러분들은 타인과 공유하고 교류하는 삶이 되어야지 훨씬 잘 풀리실 거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분들은 감성이 너무 풍부하시기 때문에 그게 스스로의 늪으로 끌어들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힘들지 않도록 어느 정도 이성과 감성의 조화는 이루어야 되고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직관적인 능력과 감성적인 능력을 살려서 돈을 꽤 버실 것 같다는 운명이다. 그래서 이걸 잘 풀고 조화해서 나가시면 훨씬 여러분들의 삶이 윤택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4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 네, 마지막 5번 카드 리딩 진행하도록 할게요. 우선 5번 카드 리딩 하시는 분들이 운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성향과 특징들을 조금 먼저 살펴보고 넘어가자면 여러분들은 좀 열혈정의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저스티스가 제일 눈에 띄거든요. 전체적인 리딩에서도 이게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혈정의파라고 하는 이유가 좀 되게 유독 뭔가 행동파,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통 좀 약간 이런 표현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약간 다혈질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불의를 못 참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절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좀 쉽게 비유를 하자면 의리하시는 김보성 연예인 분 있잖아요. 그분 약간 그런 스타일일 것 같은데 옳지 않은 것을 좀 뭔가 참을 때도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그걸 절대 못 참고 짚고 넘어가는 되게 뭔가 선두주자 같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누군가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모난돌일 수 있지만 저는 그게 결코 나쁘다는 생각이 안 들고 모난돌이 세상을 결국에는 좋게 돌아가게 만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분들을 지지를 많이 해요. 저는 비록 사회에서는 그렇게 볼지 몰라도 네, 그게 이 두 개가 좀 크게 보이는데 저스티스의 칼과 에이스 오브 완드 보통 일반적인 기본 정석 키워드를 보면은 창의와 열정 이런 건데 제가 볼 때 이게 결국 무기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 옳지 못한 걸 본다 이러면 약간 뚝딱 패고 다니시는 분들, 그러니까 아마 많은 범죄자분들이
법이 있으니까 산다. 그러니까 법 플러스 유라고 하잖아요. 좀 우스갯소리로. 네가 법이 있으니까 안 죽고 살아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법이 없었다 이러면 여러분들은 뭐 예전에 제가 어디서 봤는데 멕시코 깽단에서 그 성범죄자들을 되게 잔인하게 죽였거든요. 그래서 약간 언급하기 무서울 정도로 굉장히 잔인하게 죽였는데 그 여러분의 의도 깽단은 아니고 옳지 못한 게 있다면 그런 과격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그 악을 처단하실 수 있는 운명을 가지신 분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로 세상이 좋게 돌아가는 마지막 희망이라고 보는데 만약에 이거 세븐 오브 그 스워드도 제가 볼 때 원래는 그냥 약간 좀 약간 얍실하게 군다 약간 좀 뭔가 그 뒤에서 교묘하게 군다 이건데 제가 볼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카드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기를 탈취하기 위해서 좀 약간 그 법적인 그 약간 정석적인 수단은 아니지만 어떻게 해서든 무력으로라도 악을 처단한다 이런 게 보여요. 그리고 좀 여러분들 상대적으로 자비라는 게보다 그 자비가 어떤 의미에서 보냐면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지만 옳지 않은 것에 대한 여러분들은 자비 없어요. 그냥 칼 꽂고 더 잔인하게 처단했으면 했지. 후처리가 무서운 왜 이렇게 말을 버벅거리지? 하여튼 여러분들은 굉장히 되게 강한 실력과 능력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분들은 추천 직업이 경찰이나 변호사 그러니까 공부를 좀 더 그러니까 경찰도 공부를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좀 더 학문적으로 하면 변호사인데 제가 볼 때 이분들은 변호사를 하시더라도 뭔가 이론이나 그런 것보다는 감정에 호소하고 인륜에 호소하는 변호사가 되실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검사가 되면은 진짜 범죄자 그야말로 뚜까 잡는 그런 분들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법 쪽이라든지 형사를 하시면 여러분들의 체질에 훨씬 잘 맞으실 거예요. 네, 그게 아니면 하다못해 게임을 하더라도 뭔가 옳지 않은 걸 처단한다 이런 게임하면 여러분들 굉장히 잘하실 것 같다 생각. 네. 그래서 뭔가 의리파기 때문에 우정관계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가 남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일 못지않게 남을 챙겨줘서 여러분들은 그 경조사가 있을 때 진짜 남부럽지 않은 하객들과 조문객들이 찾아오는 되게 그 사회관계, 대인관계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사회적 명성이 두툼하실 것 같은데 그 열혈 끓는 근성을 조금은 자제하실 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의도가 결코 나쁜 건 아니에요. 나를 희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세상에는 선이 오고 옳은 것이 가득해야 되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열혈적으로 활동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뭐든지 여러분들만의 생각이 아니고 나의 가족, 친구, 연인, 동료를 위한 것. 세상을 되게 유기적이고 유대적인 관계로 보기 때문에 그걸 좋게 끌고 나가려고 해서 좀 과격한 수단을 쓸지언정 여러분들 의도는 결코 나쁜 게 아니고 오히려 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이 같은 면모예요. 왜 옳지 않은데 선생님 저건 나쁜데 왜 하는 거예요? 이런 순수한 의도? 근데 약간 우려되는 게 좀 과격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단과 그 방법이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수단과 방법이 너무 과격하기 때문에 좀 컴다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 그러니까 이 케이브도 동굴 속에 그 숨겨진 본능, 진실, 약간 어느 정도는 조금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회에 연결이 되려면은 좀 약간만 다듬으시면은 훨씬 더 좋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몽둥이 들고 뚜까 패는 것보다는 좀 정제해서 말로 패는 방법도 있고요. 그렇다고 뭐 악플 쓰라거나 그런 거는 아니지만 좀 더 뭔가 사람이 세련되고 매너 있게 표현하는 방법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브릿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이 옳은 건 알아요. 아마 타인들은 훨씬 잘할 거예요. 여러분들보다. 하지만 뭔가 부드러운 연결고리를 위해서 좀 뭔가 여러분들의 표현 방법을 정제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지금 이런 열혈 정의파의 운명과 숙명을 타고난 여러분들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조언 카드를 보자면 이거는 약간 열정 카드이긴 하고 약간 좀 저는 여성성, 남성성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들의 열정을 조금 다듬을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조금 눌러라. 본능이 끌어오르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조금 정제해보자.
그 띵커가 거의 약간 살짝 팩트폭력인데 자자 너무 감정으로 나서지 말고 생각을 다듬고 이성적으로 다듬어서 우리 차분하게 생각해보고 더 좋은 방법을 모색해보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좀만 더 깊게 생각해보고 활동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좋은 의도는 알겠으나 그거를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좀 캄다운 해보자 라는 조언이 나왔네요. 네. 5번 카드 분들의 운명을 정리를 해보자면은 여러분들은 굉장히 그 피 끓는 정의파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정의와 선을 위해서 나는 내가 희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칼을 뽑을 거야. 그래서 옳지 않은 걸 뚝까 패고 다닐래. 이런 식의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것이 조금 옳지 않은 방법일 때도 있지만 결코 여러분들의 의도 자체 나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맞다. 비유를 하자면 그러니까 초창기의 데스노트의 라이토 같은 캐릭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그 행동이나 표현 방식이 너무 잔혹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좀 캄다운할 필요, 그러니까 좀 진정하시고 그 표현과 열정을 좀 더 정제한 다음에 더 좋게 풀어나가면 어떨까. 그리고 이런 열혈파의 여러분들 주변에는 그 여러분들의 선의를 그 알아채주고 느껴준 친구, 동료가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는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된다. 단 너무 과격한 표현을 하면은 법적인 문제라든지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생각을 이성적으로 마음을 살짝 눌러보고 그것을 더 좋게 표현하면 어떨까? 조금 더 차분하게 생각하면 어떨까?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직업군은 그 약간 감정이 호소하는 변호사라든지 경찰이나 검찰 쪽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5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